한국은 호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절반밖에 안 되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그런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하죠? 여기 호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지 선정으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졸업 수학여행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학생들은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교실에 모였고, 저는 그들의 열띤 논쟁을 지켜보며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이했죠. 여행 후보지는 유럽과 한국 두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유럽을 가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유럽이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거기엔 역사적인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배우던 세계사 속 장소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그 작은 나라를 가겠어요? 유럽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하며 그곳이 수학여행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호주의 GDP의 절반밖에 안 되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왜 굳이 거기를 가야 하죠? 게다가 한국은 땅도 너무 작아요. 호주처럼 광활한 자연도 없고 볼거리가 뭐 있겠어요? 이야기를 듣던 중 한국을 지지하는 여학생들도 참지 않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K-팝, 드라마, 음식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현대 기술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우리가 호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대요. 한국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고 그들의 열정에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분명 역사와 예술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명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단순히 작은 나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었죠. 특히나 최근 한국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럽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많은 역사적 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도 요즘 대단한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특히나 젊은 세대가 주목하고 있는 문화와 기술의 중심지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단지 크기나 경제적 규모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투표를 통해 수학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중하게 한 표씩 던졌고 마침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이 선택되었어요. 유럽을 지지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들은 분명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탐방하는 것도 큰 배움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확정되었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호주에서 긴 비행을 마치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도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던 학생들은 한국이 대단하겠어? 라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하나둘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한국이 첫인상에서부터 꽤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했고 넓고 환한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와, 여기가 진짜 공항이라고요? 이렇게 넓고 깨끗할 줄은 몰랐어요. 학생 중 한 명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실 저도 예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에 놀랐어요. 호주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특히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저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죠. 선생님, 여긴 공항인데도 IT 기술이 엄청난 것 같아요. 무인 기계로 출입국 수속도 쉽게 하고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줄도 길었는데 금방 빠져나왔어요. 이 정도면 다른 곳도 기대할 만하겠는데요?
평소 무심하게 있던 남학생들도 하나둘씩 흥미를 느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의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자리한 정보 키오스크, 편리한 길 안내 시스템, 그리고 공항 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스마트폰 충전 스테이션까지 모두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순간은 공항을 빠져나가며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 탑승한 리무진 버스에서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풍경, 멀리 보이는 마천루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한국의 야경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진짜 영화 속 도시 같아요. 불빛이 정말 화려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게요. 저도 서울에 대해 이 정도로 화려할 줄은 몰랐어요. 밤인데도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네요. 학생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만을 기대했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큰 배움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아직 한국의 첫 번째 장소인 공항과 도시 풍경만을 본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새로운 문화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서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고 저 역시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첫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국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번화한 거리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 역시 이 도시가 이렇게나 활기차고 세련된 곳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조금 지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호텔에 대해선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숙박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와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묵을 호텔이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요?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체크인 절차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도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체크인도 금방 끝났어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큰 그룹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선 정말 효율적이네요. 방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은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부터 욕실까지 모두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이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침대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와, 이 정도 시설이면 우리 호주에서도 꽤 비싼 호텔일 거예요. 너무 좋네요. 맞아요. 가격 대비 이 정도 퀄리티라니 믿기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요? 심지어 방마다 최신식 스마트 TV와 고속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스마트폰을 연결해 SNS에 자신들이 머무는 호텔과 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불만을 품었던 학생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숙소인 것 같네요. 피곤할 텐데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탐험해 봅시다.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텔 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일 줄 몰랐다며 스스로 생각을 고쳐먹기까지 했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 우리 모두는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숙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많은 놀라움과 감탄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명소인 창경궁과 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경궁은 고요하고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우리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창경궁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궁궐이 지닌 조용하고도 고풍스러운 매력에 푹 빠졌죠. 선생님, 여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무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창경궁을 거닐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궁궐의 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옛 건축 양식과 자연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고즈넉한 매력이 있는 창경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느끼게 만들었죠. 그리고 비원으로 이어진 산책에서는 한층 더 조용하고 아늑한 정원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비원은 한국 왕실의 비밀 정원이자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가을이 물씬 느껴져요. 이런 정원에서 산책하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비원에서 단풍이 물든 나무 사이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자연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한국 전통의 궁궐과 정원을 충분히 감상한 우리는 다음 일정으로 남산을 향했습니다. 남산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남산을 오르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산 전체가 단풍으로 붉게 물든 모습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이 단풍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단풍을 보니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학생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가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로 뒤덮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학생들은 이 풍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호주에 비해 너무도 작아서 솔직히 자연경관이 볼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던 남학생들의 표정이 감탄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에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남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점심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K 분식을 맛보았어요. 김밥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맛있을 줄 몰랐어요. 속이 정말 꽉 찼네요. 떡볶이는 약간 맵지만 그게 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에 신이 난 학생들은 김밥과 푸짐한 돈가스까지 골고루 맛보며 한국 분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간단한 점심이었지만 그들의 입맛을 완벽히 사로잡았죠.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고 간편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또 다른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습니다. 고깃집에 들어서자 삼겹살이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학생들은 이미 입에 군침을 삼키고 있었죠. 이 고기 향 정말 끝내줘요. 빨리 먹고 싶어요. 고기가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다니 상추에 싸서 먹는 게 한국식 맞죠? 너무 재밌어요. 불판에서 구워지는 삼겹살을 한 점씩 상추에 싸서 먹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고소한 삼겹살에 이어 나온 김치찌개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했고 학생들은 그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 김치찌개 진짜 대박이에요. 매콤한데 속이 확 풀리는 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한국 음식 진짜 맛있네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즐긴 학생들은 저마다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의 풍부한 맛과 다양성에 감탄하며 한국에서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했죠. 이렇게 창경궁과 비원의 평화로운 정원, 남산에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긴 우리는 한국에서의 하루를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경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IT 기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한국에서 접한 기술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IT 기술을 체감한 건 지하철을 타면서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은 엄청나게 크고 복잡할 것 같았지만 모든 안내가 전광판에 또렷하게 표시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편리함에 크게 놀랐죠. 선생님, 지하철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와요. 시간이 정말 딱 맞네요. 맞아요. 우리가 쓰는 앱으로도 바로 알 수 있으니 진짜 편리해요. 지하철 안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지하철의 정밀한 운영 체계와 편리한 IT 인프라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키오스크에서 이뤄졌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설치된 작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듯이 그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사용법을 금세 익혔죠.
와, 이런 시스템 처음 봐요.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게 한국의 IT 기술인가 봐요. 영어로도 다 안내되니까 너무 편해요. 학생들은 음식을 선택하고 주문을 완료하는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결제 역시 테이블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졌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어 일일이 사람을 부르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전자제품 매장이었는데 학생들은 최첨단 IT 기기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부터 VR 기기, AI 로봇까지 한국이 IT 분야에서 선도하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열광했던 것은 VR 체험존이었어요. 직접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현실처럼 생생한 가상 공간을 체험하는 경험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선생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IT 기술이 발달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선진국 맞네요. 학생들은 VR 속에서 게임도 하고 3D 가상 세계를 탐험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몸소 느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와이파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 택시, 심지어 물건 구매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매료되었죠. 마지막으로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계산대 대신 무인 결제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코드를 찍고 자동으로 계산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 번 더 놀랐죠. 이거 정말 편해요. 사람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계산이 다 끝났어요. 한국은 진짜 기술이 생활 전반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을 접한 학생들은 이제 한국을 작은 나라 혹은 기술이 부족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국이 기술 선진국임을 깨달았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IT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감탄을 안겨주었고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워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 즐기고 싶어 했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들은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더 알고 싶어졌는데 벌써 끝나다니 아쉬워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별을 앞두고 나서야 더욱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며 작고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일 줄 몰랐어요. 유럽이랑 비교할 때 한국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때 했던 말이 부끄러워요. 맞아, 한국이 이렇게 IT 기술이 발달하고 전통 문화도 깊은 나라라는 걸 전혀 몰랐어. 다시 한번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아졌어.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깨고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한국에 대한 칭찬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소망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졸업 후에 꼭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곳을 탐험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머물면서 생활해보고 싶어요. 맞아, 나도 한국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고 싶어졌어. 한국의 대학에서 IT나 엔터테인먼트를 배워보고 싶어. 학생들 중 일부는 한국의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지 여행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과 기술,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매력적인 나라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IT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이곳의 기술 수준이 정말 높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거든요. 대학생이 되면 꼭 교환학생으로 다시 오려고요. 나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줄 몰랐는데 이 기회를 통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들은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학생들조차 한국에서의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말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돌아가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한국이 가진 고유의 매력과 가능성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날을 기약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자신들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 그 이상이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그들은 아쉬운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감동 촉촉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